코스피는 1874년 현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지수는 더욱 급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 규모 확대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4월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11월 13일 기준으로 615억 원이 순유입되면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엔터주 이틀째 급락입니다. 어제 SM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틀째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엔터주,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전기가스주 강세입니다. 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한국전력이 반등하는 등 전기가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어제 SM 실적, 그야말로 쇼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기관 매물이 그야말로 쏟아졌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한가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JYP 엔터 정도는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점. 자, 이학영 의원께서 엔터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SM이 어닝 쇼크를 보인 것은 분명하게 대응 악재임에 분명합니다. 워낙 기관 투자가들, 증권사들이 일찍 엇나갔으니까요. 증권사들에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YG엔터는 오늘 실적이 났는데요. 예상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이 났습니다. 작년 대비 엄청난 고실적 올라갔습니다. 두 주식 모두 저는 장기적인 매수 의견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코스닥 주식 중에서 그래도 매출의 성장성이라든가 안정성, 수익성을 꾸준히 갖고 있는 주식을 굳이 찾자 그러면 물론 다른 주식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YG엔터와 SM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황에서의 그리고 수급 상황에서의 어떤 폭풍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시장에서 이틀 연속 SM의 하한가 그리고 YG엔터는 큰 잘못도 없는데 이틀 동안 계속 약세 보이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YG엔터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엔터테이너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해외 지향성에서 강하다는 평가를 많이 좀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시청자들 있고 그렇지 않은 시청자 다양하게 있고 스펙트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성장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수익성의 안정성이 특히 해외 사이드로 봤을 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타 중소 엔터테인먼트 기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들 두 회사는요. 가장 큰 차이는 확실한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의 양성 시스템이 확실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 3년 전에 SM에서 동방신기가 이제 몇 친구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주가 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방신기 끝났다고 얘기했고요. SM이 큰 타격을 볼 거라 그랬는데요. 무슨 웬걸 오히려 그 다음에도 동방신기는 계속 잘 나갔고요. 그 다음에도 후속 연예인들이 계속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제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JYP 얘기하시는데요. JYP 엔터는 상당히 주식으로 보면 괴롭죠. 왜냐하면 JYP가 이전에 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주가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고요. 아시겠지만 JYP가 지금 상장돼 있는 것과 지금 정말 JYP가 하는 기업은 또 약간 분리된 기업이거든요. 그럴 때 합병된다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금 등록돼 있는 지금 JYP 쪽은 실적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탑픽이 있다 그러면 YG와 SM이 분명합니다. 어제 SM의 실적이 분명히 실망스러운 건 사실인데 코스닥의 투매 분위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가 더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냉정한 접근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870포인트대를 좀 회복하고 있어서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가는 흐름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국전력 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돌았고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4분기에 원전 가동 중단되면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지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최근에 증권사 호평이 쏟아졌던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조정 분위기인데 가스공사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전기가스주 대응 전략을 김대중 위원께서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한국전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전력이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까이 이제 늘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13.7조 원, 영업이익은 약 2조 원 정도 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0%,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 영업이익은 한 39% 증가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 실적 개선된 것을 반영하면서 지금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의 실적이 개선된 이유는 이제 8월에 인상했던 그 전기료 인상 이슈가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연료 가격의 이제 하락이 이제 한국전력의 그 실적 개선에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전 그 영광 5, 6호기가 이제 중단되면서 4,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도 4, 3분기에는 약간 지금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고요. 현재 그 시황과 별로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가 있을 때는 조금씩 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이익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배당 투자의 개념에서 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약간 그 가격이 조금 빠진다면 조금 더 확대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판매 그 한국가스의 가스, 그 도시가스나 이제 발전용 가스가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은 그 예년하고 비슷하게 좀 더 추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올해 겨울이 엄청난 그 혹한이 이제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난방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그 판매량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4, 4분기에 원전 가동 중단 이슈가 이제 결합되면 어쨌든 그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이제 가스 쪽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또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의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방어주에서 그 전기가스 그 뭐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조금 좋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과 관련된 이제 한전기술은 조금 이렇게 좀 유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전력 배당 투자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귀에 잘 들어오는 내용인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연준회의록 공개입니다. 연준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한 차례 연장을 했었는데 완료 이후에는 QE3 채권 매입 규모를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뉴욕 증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 부자 감세 철회 얘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관련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오바마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다시 당선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부자 감세 철폐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시각과요, 미국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좀 중산층과 정말 돈 많은 사람들과의 입장 차이가 뭐 워낙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잘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바마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번에 부자 감세 이 철회는 부자들만 대상한다는 것이고요. 부자들만 해당하는 것이 지금 미국 국민에서 1에서 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8%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거랍니다. 지금 같은 유지하자는 얘기고요. 세금을 깎아준 거를요. 오히려 오직 1에서 2%만 올리자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에서 반발이 많고요. 그 월가에서 반발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감세만 철회하더라도 이거는 오바마 측의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 나오는 재정 절벽의 돈의 문제는 절반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8% 국민은 아무 상관없이 1%에서 2% 사람만 세금 더 내면 그것도 뭐 완전히 더 내는 건 아니라 깎아줬던 거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고 실제로 3.9%가 추가되는 게 있지만은요. 그거 갖고 너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만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화당 입장은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투자를 안 할 것이고요. 투자를 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이제 극명히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기싸움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연준 회의록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건 이제 이번에 오퍼레이션 테스트가 연말이면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이제 QC를 확대하자. 그것을 일부에선 4차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명의 주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지난번에 그 연준회의에도 얘기 나온 것이고요. 연준회 결과를 할 때도 나온 것이지만 뭔가 좀 구체적으로 실업률이라든가 경제 성장의 목표를 딱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이제 정말 언제 금리가 다시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는 것 정도가 좀 이미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잠깐 얘기 드렸던 추가 양적 완화 이런 부분, 아니면 3차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많은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재정절벽 우려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페드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 자체에서는 시기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제가 뉴스나 이런 걸 확인해봤고 TV에서도 봤는데 지금 배당이 나오는 주식은 마구 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세금 많이 내고 더 많이 버는 게 별로 없고 사실 노출만 되면 기분 나쁜 거죠. 미국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입니다. 대응은 어떻게 했느냐,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봤을 때 명확합니다.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이제 의회 지도자들과 오바마 행정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해결의 단초라도 마련되면 시장을 그나마 지금 희망을 보겠지만은요. 그동안의 경험을 보아서 이렇게 잘 합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가 나오면 시장의 불안감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9월 달에 전격적으로 3차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은 딱 하루 급등하고 말았습니다. 양적 완화 카드, 시장에 대해서는 약발이 잘 안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미국은 현재 가장 큰 이슈가 재정 절벽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급락을 하는데 오늘 일본의 동경 증시만 특징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대중 연구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시장에 혹시 좀 영향 없을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에서 좀 독특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1%가 될 때까지 계속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응해서 또 지속적으로 이제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요,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QE4를 이제 예상하는 그런 발언들을 이제 쏟아내면서 이제 일본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대감이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자산 매입 규모를 91조 엔 정도로 늘려놓은 상태인데요. 이건 지난번에보다 11조 엔을 늘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니케이 225 지수를 봤을 때 금융이나 이제 소재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식들, 이 업종들이 왜 오르느냐를 좀 보면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제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상향하면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오르고 있고요. 또한 이제 MSCI 일본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니 같은 IT 대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소니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이제 한 1,500억 정도의 전환사채 CB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CB 발행의 목적은 소니의 이제 부채를 좀 상환하기 위해서 이런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본 기업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업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좀 본다면요. 아무래도 IT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의 IT 대표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이 부진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까지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은 IT 기업의 경쟁력, 그러니까 한국은 경쟁력이 나날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 이제 업종들을 봤을 때는 IT 업종이 이제 가장 조금 유망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일본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이 차이, 원화와 엔화의 그 환율 변동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원엔 환율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그때 이후에 이제 확실히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IT 업종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원엔 환율을 그 타이밍을 잡는 척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오늘 뭐 특징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환율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 IT주가 역시 뭐 반사적으로 좋다. 좀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70포인트선 붕괴입니다. 지금 뭐 1870선은 회복은 하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뭐 붕괴될 가능성도 뭐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1870선을 내줄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또 이런 불안한 흐름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 이학년 의원께서 좀 세워주세요. 네, 앞서 잠시 얘기해드렸다시피요. 시장의 불안감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뭐가 그렇게 잘못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있는 거죠. 미국에서 재정 절벽에 대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실력 행사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부자 감세에 대해 다시 돌아가는 것에 철회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크다는 것.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깐 피부에 와 안 닿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요, 지금 부자 감세 해당되는 돈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20만 달러고요. 부부는 25만 달러니까 거의 3억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 이상 버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데 그것도 극히 일부인데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뜨한 얘기지만은요.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의 극히 이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한테 지금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일부에서 외환시장이 워낙 강세라서 그렇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회피 심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마디마디 대표적인 주식들이 기술적 반등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여지없이 깨지면서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건설주가 먼저 그랬고요. 조선주가 따라가고 있고요. 화학주가 따라가고 있고 철강주도 마찬가지. 포스코는 거의 3년의 최저치에 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두 달 됐죠. 특히 최근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강했던 코스닥마저 무너지니까 시장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저보러 질문하신다 그러면 호남소규학도 그렇고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지금 많이 저점에 가 있는 것들 52주 최저치 아니면 2, 3년의 최저치가 있는 주식들이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지면 50%, 100% 올라갈 것이 널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주식은 타임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저가 매수 하지만 돈이 무한정 있다 그러면 정말 저가 매수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개인 투자가 현실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관 투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는 지금은 타이밍에서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분명히 싼 주식이 워낙 널려 있지만은요. 그걸 사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답답할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점이 1870이 저는 계속 보는데 약간 좀 붕괴된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되면 좋겠지만 약간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주식을 다시 한다라면 좀 저항선을 낮춰서요. 한 1910은 돼야 되겠고요. 굳이 저점을 다시 한번 잡는다 그러면 1850 정도는 또 한번 지지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 초 수준이고요. 그리고 벌써 작년에
거래가 많았던 가격대가 1850 정도의 레벨에 잠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1870만큼의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가 사실은 제일 큰 호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많이 따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는 오늘 뭐 장중에 부분적으로 낙폭을 줄이려고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좀 큰일 났습니다. 사흘간 그야말로 뭐 급락, 폭락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오늘도 잘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체감 지수는 더욱더 얼어붙게 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450에서 550선 그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500선이 깨지면서 그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SM이나 아니면 시젠 같은 업종들, 그 종목들이 이제 실적 부진에 따라서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급락세에서 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까지 나오면서 뭐 10% 정도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증시를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기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펀더멘트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수급을 봐야 됩니다. 일단 경기 쪽 측면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유로존 불확실성 때문에 볼 게 없고요. 그리고 펀더멘탈도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서야 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수급종인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투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121선을 그냥 그 하락 돌파하면서 지금 매우 이제 센티멘트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국 재정절벽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도 남아 있고 그리스에 대한 그 리스크도 남아 있고 또 이번 주에 발표됐는데 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서 이제 펀드를 청산하면서 돌아간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도 조금 좋게 볼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매출이 정말 잘 나온 그런 업종들, 뭐 예를 들면은 그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는 결제주 같은 정도를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펀더멘탈 쪽에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업종들 를 빼고는 약간 조금 투자를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업종들, 종목들에 관해서도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그 전략을 삼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뭐 그 하락하는 업종을 좀 잡겠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현금 보유 전략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하락하는 그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지 않는 그런 이제 자세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락하고 나니까 악재가 겹겹이 더 크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전에 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가 급락하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특히 늘어난 신용 잔고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신용 비율도 반드시 좀 확인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